근데 이제 7월 달에 조금 서늘하다가 또 다시 또 덥고 네. 요즘 날씨가 들쑥날쑥 종잡을 좀. 수가 없습니다. 최근 지난 100년 동안 이제 한 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런 날씨가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갖고 자주 이제 접하게 돼요. 맞아요. 자, 여기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이거 이 그림이에요? 예, 그림이라고요? 한 줄 한 줄이 한 해의 그 평균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 과학자가 지난 150년 동안 그 기온이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갖다가 컴퓨터 그래픽화를 한 거예요. 우와. 근데 이제 저 그림을 갖다가 지금 그 영국의 그 시사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지에서 작년 9월 달에 그 커버 표지로다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오, 그러면서 예쁘다. 이제 기후 이슈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저기에 이제 다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날 저 그림, 저 컬러의 저 표시는 우리가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가 이러한 기후 변화와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거는 지난 150년 동안 우리가 이제 관측이 되었던 그 결과라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 미래를 향해서 나온 그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그림이에요. 왜 찢어져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이 결정하는 기후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 갖고 이 기후가 저렇게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저 컬러는 앞으로 2200년 동안 우리가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키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는 어떤 회복력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후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맨 위쪽에 있는 그러한 기후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경우에 진짜 진해지는구나. 불바다인데요, 완전. 근데 최근에 이런 이제 기후 과학자들의 이런 연구 결과들이 모아져 갖고 이제는 저 맨 위에 있는 저 2도보다 바로 높아지기만 해도 이제 우리는 파국적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트 시나리오가 1번인데도 예. 1번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좋은 거네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인류가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것이고 바로 저 상황을 이제 넘게 되면 바로 이제 파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데 네네.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네. 사람들이 이동도 줄고 산업 활동도 멈추고 그러니까 야, 환경에는 호재 아니냐. 갑자기 하늘도 맑아졌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 차창을 열고 운전하게 되고. 저는 얼마 전에 사진 보면서 약간 눈물 날 뻔했던 게 그 인도 바다 모래사장에 바다 거북 80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알을 낳고 또 떠난 거죠. 인도도 왜 미세먼지 하면 빠지지 않는 진짜 공기질이 너무 안 좋은 나라 중에 인도 하나잖아요. 진짜 끝장이더라. 근데 인도 진짜 너무너무 안 앞이 안 좋았던 보여. 나라였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좀 모든 공장이나 이런 게 셧다운 되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안 보이던 게 그냥 맞아요.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도 떴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간 활동이 좀 주춤해지니까 자연이 원래 색을 되찾고 약간 정화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인간이 그동안 참 많은 죄를 지었구나,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럼 우리가 잠깐 이렇게 쉬면 자연은 다시 복구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앞서 이제 지구 환경,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배출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말씀대로 이거는 이제 배출을 우리가 중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지난 이제 1970년 이후 최근 이제 2020년 이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증가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너무 증가됐네요. 뭐 2000년 저기 뭐 8년도 금융위기 때 한 1% 정도 줄었고 1970년대 그때 뭐 오일 쇼크 이런 거로 살짝 줄은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2020년에 지금 줄은 거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잠깐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저게 이제 연도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월로다가 좀 이제 넓혀갖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지난 4월 달에 전 세계의 그 온실가스가 17%까지 이게 배출량이 줄었어요. 우리가 이제 저렇게 줄이는 과정에서 이제 경제가 수축을 하고 뭐 이러니까 또 이제 경제 풀어라, 뭐 사회적 거리두기 풀어라 해갖고 지금 다시 농도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예년 수준의 배출량까지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이제 사망을 하는 사람이 쭉 줄어들다가 다시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또 저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저기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출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원인이에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인데 그것이 이제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농도라고 하는 거로 이제 측정이 되죠. 이 농도가 또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빨간색으로 보게 되면 여름철에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CO2를 쫙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갔다가 겨울철에 쭉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신기하다. 저렇게 이제 계절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 계절 변동성을 다 드러낸 게 저기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2020년 이후가 됐는데도 이 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죠. 앞서 말했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번 배출이 된 다음에 한 그 뭐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다 없어져요. 근데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누적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힌 욕조에서 물을 틀어놨어요. 물을 틀어놓는 그게 배출량이에요. 네.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이제 10% 줄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10% 물 나오는 걸 줄였다 해도 이제 그 욕조에 물은 계속 올라오겠죠. 그 올라오는 그 상태는 바로 그게 이산화탄소 농도인 거예요. 10% 줄여봤자 얘는 누적이 되는 거니까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 10% 줄인 거는 우리 기후 위기 대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지금도 90%는 계속 배출을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기후는 점점 위기로 이 코로나19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미 우리 욕조, 이산화탄소라는 그 욕조는 넘칠랑 말랑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환경이 모두 뭐 회복됐어,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는 착각이었네요. 일시적으로 뭔가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지금 해결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거꾸로 그런 우리 지구의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억측인가요? 기후 변화가 그 감염병의 그런 이제 과거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깊은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원 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수백 년 간격으로다가 감염병이 항상 그렇게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800년대 그다음에 1900년대에는 4개씩이 이제 발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 이후 지금 20년 동안에는 지금 벌써 5개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스, 사스, 에볼라, 그다음에 데이지 플루,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까지 해서 5개가 발생을 했죠. 과거에는 몇백 년에 하나씩 발생을 하던 게 지금 이렇게 자주 발생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하고 관련이 좀 있다. 지금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죠? 우리의 이제 감염병 중에 우리 질병 중에서 약 한 이제 60%가 이제 짐승과 인간이 공유를 하는 감염병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제 인수 공통의 감염병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이제 문명화를 통해서 이제 그 가축을 길들이기를 하죠. 그 이제 야생에 막 뛰어놀던 것들이 이제 소, 말, 돼지 이런 게 다 야생에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다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육을 질병을 하면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천연두, 뭐 홍역, 뭐 흑사병. 네, 흑사병도 그렇고 결핵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짐승으로부터 이제 인간한테 그렇게 넘어온 인수 공통의 그런 병인데. 아직까지 야생에 있는 그런 이제 동물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나게 지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경을 파괴를 해버렸고, 그다음에 또 기후 위기가 일어나니까 또 환경이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야생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간한테 그 감염병이 이제 넘어오게 되게 되면 이제 인간 사이에서 그 감염병이 퍼지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밀집되어서 살지를 않았을 때 이렇게 인구가 지금처럼 77억 명도 아니고 인구가 거대한 도시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에는 이런 감염병이 아주 그렇게 금방 퍼지지를 못했어요. 지금 코로나19 그 한 마리가 전 세계에 퍼지는 데는 몇 주밖에 걸리지가 않았죠. 우리가 77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고 거대한 도시에서 밀집돼 살고 항공이라고 하는 게 하루면은 전 세계 어디나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명 이 자체가 이러한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구조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곤충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곤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대 지방에 이제 뭐 모기라든가 찐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온도가 변하고 이렇게 되면 북상을 하죠. 이 온대 지방을 향해서 북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 게 그 흰줄 순모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댕기열이라고 하는 그 열대병을 일으키는 그런 모기인데, 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건 당국에서 그 모기를 잡아서 모기 종류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흰줄 순모기가 여름에 발견이 돼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와. 근데 이 흰줄 순모기로 인해서 댕기열이 아직 발생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동면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겨울철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조만간에는 이제 동면을 하는 상태까지 이제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따뜻해질 수 우리가 있으니. 이제 기후 변화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게 되면, 그러면 2050년 경이 되게 되면 이 열대성 댕기열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올 수도 이제 있다는.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병이 될 수 있다. 얼마 전에 또 보니까 그 시베리아가 얼어 있다가 예. 석류관이 이렇게 딱 땅속에서 네네. 터지면서 기름 유출이 뭐 예. 바다에 됐다라는 얘기를 또 들어서 오염이 되게 심각해졌다. 이게 시베리아가 결국에 따뜻해져서 네. 좀 기온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베리아 이쪽은 우리가 이제 동토지대라고 해요. 그 이제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땅에 온 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름철에는 풀 같은 게 이렇게 좀 자라 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냥 얼어버리죠. 그게 이제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얼려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뭐 그러면은 완전히 거기 이게 이제 탄소의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 순전히 그런 식물만이 그렇게 있느냐? 거기서 뭐 살던 온갖 동물들도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균도 들어서 살고, 네? 균도 살아 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매머드 시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이제 얼려갖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가 어둡죠. 산소 공급도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선선하고 아주 온도가 딱 이게 네. 보존이 되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냉동 저장 장치가 돼서 온갖 그 동물들이 갖고 있었던 뭐 바이러스 뭐 이런 병원체들이 네. 그 안에 그냥 이렇게 다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그 이제 75년 전에 탄저병으로 죽은 술록이 이게 이제 그 시베리아 그 지역에 한 10도 정도가 좀 높았던 그런 해에 걔 이제 시체가 이제 녹으면서
거기서 이제 탄저병이 나와갖고 그 주변에 그 물을 마셨던 이제 사슴들이 이제 걸리고 그걸 또 잡아먹었던 사람 중에서 또 이제 죽는 사람도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면적이냐면 러시아보다 지금 큰 면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기후 변화를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금세기 말에 알라스카 정도로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보게 잔인하다.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그런 많은 병원체와 이제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수만 년 전에 이제 바이러스들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아니에요. 그쵸. 그것이 이제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인지 면역성 같은 것도 없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수공통의 그런 감염병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온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더욱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서식지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그다음에 열대 지방에서 이 열대병이 또 온대 지방으로 올라오고 있고 또 북쪽은 또 녹아갖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더욱 더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러한 감염병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최근 들어와 갖고 이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매우 빨라지는 것이 바로 기후 위기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약간 자기 무덤을 직접 파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네요. 들 수밖에 없는.